안녕하세요. 톡톡에너지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2050을 선언하였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영어로는 넷 제로라고 하는데요.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인데요. 주로 탄소 중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실행합니다. 첫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 숲을 조성하여 산소를 공급하거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인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 둘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하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산림을 조성하는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데 사용합니다. 톡톡에너지에서는 앞으로 5회에 걸쳐서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이 생긴 이후 온실가스 협약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전 지구적인 의제로 발전하게 된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온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것은 오라스 베네딕트 드 소시르인데요. 그는 스위스의 지질학자, 기상학자, 물리학자로 소형 온실을 통해 온실가스를 처음으로 직접 실험해본 사람입니다. 그의 실험은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발전이 되었고 지금 태양열의 기본 원리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온실 효과가 밝혀지자 이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프랑스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조제프 프리에는 온실 효과를 수학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시도하였지만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보인 이도 있었는데요. 바로 루이스 에거시스입니다. 그는 스위스 알프스 출신의 미국 지질학자였는데요. 1840년에 빙하에 대한 연구를 발간하면서 빙하의 존재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데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이후 아일랜드 출신 영국 물리학자인 존 틸트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복사 에너지를 얼마나 흡수하는지와 날씨 변화 연구를 통해 지구 온난화 현상에 주목했고 분광 광도계를 통해 대기 내 가스들 중 석탄가스 등이 온실효과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온실효과가 지구의 기온 상승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스웨덴 화학자인 스반테 아레나우스인데요. 그는 1892년 지구의 실제 온도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에 근거해서 계산한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들며 이러한 현상은 지구의 대기에 의해 태양열이 머물게 되면서 생기는 것이라는 내용의 지표면 온도에 대한 대기 중의 탄소의 영향에 관해서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지적했는데요. 이후 1896년에는 인간이 발명한 기계가 석탄을 태워 지구 전체를 태우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죠. 지표가 쾌적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대기가 창유리처럼 빛은 통과시켜도 열은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기온은 온도를 낮추는 대기 중의 미립자와 눈의 양과 온도를 높이는 탄산 농도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재는 대기 중의 탄산 농도가 낮지만 최근 석탄 소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그 농도가 만일 2배가 된다면 섭씨 5.7도, 3배가 되면 8.4도 상승할 것이다.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어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산했던 바로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별 지구온도 변화는 오늘날 학자들의 예측치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 참 놀랍죠? 이후에는 지구온난화를 경고하는 연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문 과학자가 아닌 영국의 증기기사였던 가이 슈트워트 캘린더는 아레니우스의 이론을 실제 자료 수집을 통해 재확인하는 캘린더 이펙트를 발표했는데요. 그는 1938년 영국 기상학회에서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발표하여
온난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최초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산화탄소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 해양학 전문가인 로저 르벨은 1936년 인간의 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바다로 흡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중반 바다가 하부의 저온층, 상부의 고온층으로 나뉘어져 있어 생각보다 탄소 흡수 능력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연료 연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찰스 킬링 박사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한 장소에서 장기간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르벨과 킬링은 이상적인 측정 장소로 높은 산 위에 있어야 할 것, 공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없을 것, 그리고 적도 가까이에 있어서 지구의 평균과 가까울 것 등을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하와이의 마우나로아산 해발 4,000m 정상 근처에 관측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들은 1958년부터 2005년까지 약 50년 동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들의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그래프의 가로축은 측정을 시작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연도이고 세로축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100만 분의 1 단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0ppm이라면 공기 분자 100만 개당 이산화탄소 분자가 400개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킬링 박사가 측정을 시작할 무렵에는 313ppm 수준이었는데 매년 약 0.7ppm의 비율로 증가하여 현재는 420ppm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의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결과를 근거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바로 전 지구적인 의제로 발전하게 된 것이랍니다. 오늘 톡톡에너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그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톡톡에너지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톡톡에너지에 큰 힘이 됩니다.